하자, 벡터. 벡터는요, 스칼라랑은 약간 구분이 지어져야죠. 벡터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였지? 정의. 크기와 방향을 가진, 방향이 있는 물리량. 이거를 벡터라고 정의를 해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 정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A라는 지점부터. 왜냐면 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방향도 필요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속도도 좀 뭐 그렇고요.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도 그렇고요. 방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점이 두 개가 있는데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연결한 요만큼 요 벡터를 이렇게 읽어요. AB 벡터라고. 그리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선분이라고 해서 얘를 유향선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봐. 유향선분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벡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시점이라고 하고 시작점, 여기를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종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얘를 아무데나 옮겨도 다 똑같은 벡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크기가 3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니? 그러면 똑같이 평행하게 이게 그려놨잖아. 걔는 같은 벡터라고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점의 이동에도 되게 자유로워. 약간 됐죠? 시점의 이동에도 자유롭습니다. 끝까지 써놓죠? 하여튼 뭐 정의는 그래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필요한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도형이 있대요. 이렇게 P라는 도형이 있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자신 있을까? 이렇게 똑같은 걸로 봐요. P'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했을 거니까 뭐 요점을 이렇게 잡았죠? 요점이 똑같이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요점을 하나 잡았지? 똑같이 갔어요. 이렇게 갔고 그러면 도형이 평행이동하는 상황을 지금 보려면 얘가 똑같은 길이가 가지고 있을 거고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만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도 벡터를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에 좀 많이 쓰이는 편이지. 도형의 이동을 보더라도 벡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뭐까지는 뭐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벡터를 가지고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합과 차를 해볼게요. 합과 차. 첫 번째. 요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얘는 AB 벡터라고 지금 썼어. 그 다음에 AC 벡터를 하나 그리죠. 이렇게 그릴게요. 아마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하면서 합니다. AB 벡터랑 AC 벡터랑 두 개를 이렇게 더해보래요. 그러면 이런 거거든. 물체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야. 매달려 있는데 한 놈은 이쪽에서 끌고 한 놈은 저쪽에서 끌고 그 힘의 방향이 이렇게 끌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니? 방향은 그럴 거고 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려면 평행이동을 적당히 해요. 평행이동을 하고 평행이동을 적당히 해. 이렇게 해서 요점의 좌표를 D라고 하자. 이렇게 AB 벡터랑 AD 벡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방향은 이쪽으로 정해질 것이고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만큼으로 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AB 벡터랑 AC 벡터를 두 개를 더했잖아. AD 벡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릴 때 평행사변형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행사변형법 그래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AC 벡터가 있는데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크기를 갖고 방향만 똑같다면 이동시켜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는 일치해요. 이렇게 일치하게 돼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면 삼각형을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지 않니? 그렇죠? 걔를 써볼게요. AB 벡터랑 BD 벡터가 있죠? 그 두 개를 더하면 AD 벡터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D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서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산을 거쳤다가 서울로 가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거쳐서 가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AB로 갔다가 BD로 갔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AD로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 얘 한번 또 들어볼까? 덧셈하고 있습니다. 덧셈. 요런 벡터가 있고 요런 벡터가 있고 요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C라고 잡고 D라고 잡았어.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야? D로 이렇게 가는 거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CD 벡터 이거 더하잖아요. 얘는 AD 벡터가 된다 라고 정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뺄셈을 하러 갈 텐데 뺄셈을 하려면 요 개념이 살짝 필요해. 역벡터 얘는 정의가 뭐냐면 여기가 A가 있고요 B가 있단다. 그래서 A, B를 가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래. 이렇게 크기는 동일한데 거꾸로 가는 게 있대요. B에서 출발을 해서 A로 가겠대요. 이렇게 쓰기로는 이렇게 써요. AB 벡터 빨간색은 AB 벡터로 쓸 거고 그대로 쓸까요? 빨간색은 AB 벡터라고 쓰고 파란색은 BA 벡터라고 써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반대인 경우를 마이너스 이렇게 달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를 역벡터라고 불러. 따라해봐. 역벡터. 부호만 결정하면 돼요. 여기 있는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되는 거야. 된 거죠? 역벡터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 A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잖아.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되는 거지.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얘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역벡터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것은 이게 더하기잖아.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소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고. 두 개를 더하면 갔다 왔으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걔는 0 벡터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따라해봐. 0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쓸게요. 0 벡터. 그러니까 벡터끼리 연산을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벡터가 나와야 돼요. 벡터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0이라고 쓰지 않고 0 벡터라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뺄셈하러 갑니다. 우리 걸음마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자, 뺄셈을 하러 가죠. 여기부터 이제 살짝 중요해. 또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O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A라고 잡고 B라고 잡았어. OA 벡터를 그냥 A 벡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 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A 벡터에다가 빼기 B 벡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A 벡터에다가 빼기 B 벡터를 하고 싶어요. 너는 이렇게 하러 간다.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니까 합을 정의해 놓고 차를 정의하러 가는 거야. 알겠죠? 합을 정의해 놓고 차를 정의하러 가. 그럼 빼기 B 벡터라는 것은 시점은 O로 고정인데 방향이 반대야.
이쪽으로. 네가 빼기 B 벡터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봐요. A 벡터랑 빼기 B 벡터랑 더해보라는 거예요. 삼각형법도 좋고 평행삼각형법도 좋은데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절로 가겠지? 이거 보이세요? 일로 가잖아? 얘가 지금 뭐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뺀 놈이랑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벡터의 특징은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가 그대로면 똑같은 벡터라고 했잖아. 얘를 막 이렇게 움직여도 돼. 똑같이 이렇게 막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근데 걔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얘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소결론을 한번 내보자. 첫 번째는요. 다시 여기를 O. 여기 잘해야 돼. A 벡터가 있고요. 이쪽이 B 벡터가 있어. 뭐 할 거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래요. 이렇게. 이제 그림 상징은 봤더니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게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니?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가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야지. 그렇게 하면 돼. 거꾸로 썼죠? A 벡터에서 B 벡터. 미안. A 벡터에서 B 벡터.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걔를 이제 써보자. 이게 A가 되고요. B가 됐어. 쓰도록 할게. 너는 OA 벡터